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근데 이미 말하지 인간의 몸에서는 저런 양자 역학이 그런 것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나는 과학자 아니잖아. 아닌데 내 몸에서 벌써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 인간의 몸에서 파동이 울린다. 근데 이 인간의 몸에서 파동이 울린다 이 말은 벌써 수천 년 전에도 우리 도인들이 말을 했다고. 근데 그 시대적인 그 언어를 써가지고 말을 했는데, 현대 문명으로서는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킨 거지. 얼마나 문제가 좋으냐? 어? 어기영수. 와, 예? 뜻이 가는 곳에, 이 말이잖아. 마음의 파동이 울렁이는 곳에, 마음의 파동이 고요하면, 이 에너지가 따른다. 이거 봐라. 지금 너 이거 물리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거야. 마음의 파동이 고요하면, 예? 몸에서 에너지가 따른다. 그 말은 이 말이잖아. 몸이 최고조로 이완되면 세포막이 열려서 혈액이 왕성하게 흐른다. 이 말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쪽으로는 연구하지 않고, 뭐 물질을 짜겠더니 뭐가 하나도 안 남고, 지금은 뭐 초고입자로 짜겨버렸더니, 나노로 짜겨버렸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결국 석가모니가 했는 말이 맞더라. 물질은 다 짜겠더니 안 보이는데 물질은 있더라. 이렇게 풀라고 덤벼드니까 오르지. 참아십시오. 몸 극도로 이완시킨 다음 여러분의 손에서 에너지가 나와. 여러분의 몸과 손에서 그 손에서 그 파동이 잔잔해지는 그 손 가지고 여러분이 경직된 부위 갖다 대봐. 예? 잔잔한 그 파동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경직된 부위에 딱 대보라고. 거기 파동이 어찌 되는가? 근데 우리 인체는 그걸 알고 있어요, 벌써. 몸이 가장 많이 이완되는, 손을 이렇게 댔을 때 가장 많이 이완되는 부위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체 중에 안수를 했을 때, 손을 댔을 때 몸이 가장 파동이 고요해지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 아까 목사들한테 물어봐. 여기잖아. 근데 이 머리 중에서도 이 정수리보다 후두 여기가 더 좋아. 후두 딱, 기치로 잘하는 사람들은, 손 가지고 기치로 할 때, 요걸 잘 아는 사람들은 여기 된다. 승꼬래. 승꼬래 딱 되면 몸이 이완돼요. 그 다음 이완 잘 되는 곳이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는 어디를 갖다 안수를 하면 들켰던 파동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인체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지.
이거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물었어요. 몰라, 그 제자는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보려고 물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과학자들한테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들었겠지. 진짜 헤매가 물었다 싶다. 인체 중에 선생님 가장 먼저 이완시키면 나머지 모든 세포들이 따라서 이완되는 게 있다는데 그 중심축 리드를 하는 그 부위가 어느 부위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몸을 릴렉스 시키는 것 중에 리더 역할하는 내가 이렇게 대답했지. 배너 같은데 뭐 영화를 보면 로마 시절 때 말 한마디가 앞에 말 한 마리가 리더를 하고 나머지는 양쪽 가서 5마리씩 해서 쭉 10마리를 동시에 달리게 하는데 말 제일 앞에 세우는 리더 말을 말 잘 듣는 말을 앞에 탁 세워놓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몸도 릴렉스 시키려고 하는데 릴렉스 안 되고 있다가 어느 한 부위를 그 조직을 이완 딱 시키면 나머지 조직은 따라서 이완 탁. 야, 이 사람 이완 시키란다 하고 또 따라서 이완 시키는 부위가 있는데 그 여러분 혹시 체험한 사람 있나? 인체 전체 중에. 이것도 나는 과학에서 본 거 아니야. 근데 인체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거 이러니까 이해 안 되네 하고 깨달았던 거야.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이 부위만 이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따라서 이해 안 되는 거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이유를 이렇게 뒤집어 가보니 사실은 그 인체 리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이 팔이야. 근데 이 석가모니 이 자세도 이 손 놓는 자세도 그냥 보면 안 돼. 보라, 내가 지금 이걸 이완시킬 때 자세할 때 손 쫙 늘어뜨려 놓는 이거 이유 나만 그랬어? 역대 모든 부처님들이 무릎 위에 손 딱 올려놓고 하셨잖아. 이 이유가 뭘까? 팔을 이완시켜주면 나머지 모든 신체는 따라서 이완해요. 얘가 리더야. 이 손이 리더라고. 이래 놓고 이완시켜봐라, 이해되나? 여기 힘줘 놓고. 체력 없어도 안 되죠. 결국 30 이상만 봐도 그렇잖아. 부처님의 팔은 길다. 왜? 얘가 늘 리더 역할을 하면서 팔을 척 힘을 빼고 포용을 할 때도 팔을 척 늘어뜨리고 포용을 했기 때문에. 좌선을 할 때도 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척 늘어뜨리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온몸을 릴렉스 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리더 역할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과학자보다 한 번 더 나가야지. 그럼 얘는 왜 리더 역할을 하는 걸로 되었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 나가서 리더해라 이라고 안고 소명을 안고 바깥으로 나왔나? 여러분들이 수행해 가면서 인체를 볼 때 내가 늘 여러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 들어와 있는 정보냐, 배 밖으로 나온 상태 후에 들어와 있는 정보냐, 그걸 빨리 파악을 해라 했죠. 이 팔이 리더 역할을 하라고 엄마 뱃속에서 가르쳤네. 그럼 우리가 자궁 밖으로 딱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뭐예요? 어느 근육이? 팔이잖아. 이 팔이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고 또 위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근육이 어느 근육이에요? 팔이잖아. 그래서 이 팔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가장 많이 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이 팔을 리더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고 한 거예요. 하여 이 팔의 힘을 쭉 빼면 온 전신의 힘이 릴렉스 돼요. 하여 수행자는 늘 팔을 착 늘어설 수 있는 위치에 놓고 힘을 뺐던 거지. 그러니까 이 수행이 기법도 보면 깨달은 자는 한결같이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아. 왜? 인체의 원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석가모니도 호흡을 통해서 깨닫고 나 역시 바로 호흡 통해서 깨닫잖아. 마음 정립시켜라. 자세 펴라. 호흡 챙겨라. 호흡 챙기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니 호흡 막혀온다. 호흡 막혀온 다음에 이 양반 뭘 했는가? 내가 얼마 전인가 교우사님한테 어느 경전인가 초기 경전에 보면 반드시 석가모니도 행선했는 시기가 있을 거다. 찾아봐라. 했지? 찾아보니까 있잖아. 왜? 그의 어른은 2600년 전에 왜 밥만 먹고 앉아서 좌선하지 않고 왜 행선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체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수행 과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을 안 듣는데 움직이면 호흡이 되니까. 이것을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알았던 것이고, 나 역시도 그 경전을 보고 내가 걸었는 거 아니에요. 경전을 먼저 읽고, 이거 부처님께서 걸으라고 하셨구나, 행선하라고 하셨구나. 이걸 보고 내가 행선한 거 아니에요. 몸을 못 뚫고 나가니까, 정지돼서, 못 빠져나가니까, 뚫지를 못하니까, 답답해 오니까,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던 거야. 해봤는데 그 중에 소 뒷발로 깨우리 잡듯이, 예? 행선을 힘차게 한번 해보고 나니 호흡이 변화가 딱 오니까 이게 뭐지? 와서 앉으면 안 되고, 걸어가면 되고. 야, 무슨 이유가 있어. 인체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안 그렇고서야 앉아서 좌선하려고 그러면 막혀오고 답답해오고. 답답해하니까 어떻게 돼? 또 너 걷잖아. 그러면 괜찮고. 그러면 부처됐다가 앉으면 중생되고. 이거 뭐 어찌해야 돼? 반대가 돼버렸잖아. 해야마. 반대가 돼버렸지. 앉아서 고요히 하면 부처가 돼야 되는데, 앉으면 중심같이 의식이 일어나고 몸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서서 걸으면 부처돼서 고요하고, 이거 어찌해야 되노? 하여, 걷기 수행을 엄청 한다, 이제. 잠시 지나가는 맛배기로. 조계종에서 6년 두문불출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희망자를 모아가지고 6년 동안 거기다가 문간에 집어였는데, 누군지 내가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다. 5년 만에 거기서 나온 스님 한 분이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전국을 돌아서 다닌다. 한 곳에 머물질 못해서. 깨달은 자일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 근데 5년 만에, 그것도 6년 못 채우고 5년 만에 나온 그 수행자 한 분은 어뢰 안착을 못하고 계속 산천을 돌아다니신다. 만행하러 다니시는 걸까?
지금 왜 다니는지 여러분은 알겠나? 이산화탄소 마시려고 다닌다. 뭐라고? 내가 뭐 마시려고 다닌다고? 이산화탄소 만들려고. 그 양반 지금도 이산화탄소 만들려고 왜 다니면서 뭐 호흡이 편해지는지는 모른다. 아예 그 양반. 요 몰라. 인연이 돼가지고 내 법문 들었다면 아 그랬구나 하고 무릎박 치겠지만 그 양반 그래야만 산다. 왜? 그게 우리의 인체니까. 근데 그 양반은 아직 그 인체를 못 봤다는 거야. 왜 그러면 변했는지를. 근데 나는 그러니까 호흡이 되고 편하니까 왜 그런지를 자꾸 켜선 밖에 달아놓고 사석을 했잖아. 이유가 뭐냐? 이 몸한테 물으니까 답을 안 하네. 도대체 왜 그러냐? 일어나서 걸으면 호흡이 편해지고 앉아있으면 답답해하고는 이게 이유가 뭐냐? 이 가슴아 하고 얘한테 물으니까 답을 안 하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자꾸 사석을 하라고 그러면 사석만이 답이라는 거. 하여 안 걸어봤어. 답답해 올 때까지 한번 견뎌보자 하고 견뎌봤어. 견디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빵빵하게 미주신경이 다 다쳐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상실 다 돼버렸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견뎌낼 수가 없어. 근데 움직이면 또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아무래도 다리를 움직인다. 발을 많이 쓴다. 결국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다. 주로 어느 부위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 하체 쪽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 허벅지와 장단지 여기에는 제2의 심장들이라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주면 이 피들이 움직이는 곳에 어떤 우리가 세포가 근육이 움직이면 여기에 뭐가 가야 돼? 손을 많이 움직이면 피가 가야 되잖아. 그럼 다리를 많이 움직여줬으니까 다리 쪽으로 뭐가 내려갔다? 혈액이 내려갔다 생각하지 말고 산소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 속에는 뭐가?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산소가 내려갔다. 거기서 산소를, 에너지를 밑도 컨트롤해서, 과학적 용어로 써야지 과학자들이 좋아하지. 최말단 미토 컨트롤리아에서 이걸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에피티에 저장시켜 놓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뭐예요? 산소 가지고 에너지 만들고 나면 뭐가 남지?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타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장단지를 타고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서 폐로 갔다가 심장으로 올라왔다가 그 많은 이산화탄소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누가 감지하지 그거? 수음내가 감지하잖아, 수음내가. 수음내가 딱 감지해가지고 얘가 컨트롤 조절하는 거, 호흡 조절하는 거야. 한수 배웠지? 그럼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으면 인체는 어떻게 작동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떨어져야 돼? 이 중앙단말기에서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은 저 하부 조직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이잖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뭐를 많이 넣어줘야 되지? 산소를 많이 넣어주려면 인체가 어떤 부위를 움직여줘야 돼? 빨리빨리 답해라. 인체를 일반적인 숨쉬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위, 근육이 움직일 때 많이 그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산소를 사용했다면 일반적인 숨 쉴 때보다, 생명을 유지할 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에너지를 숨쉬는 일반적인 호흡보다 더 많은
큰 호흡을 일으키려면 어떤 근육을 움직여줘야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근육? 여러분 못 따라오잖아. 내가 지금 법문하는 거 못 따라오지? 그럼 이렇게 하면 따라오겠다. 가만 앉았을 때 숨 쉬는 호흡이, 가슴 움직임하고, 걸었을 때 가슴 움직이는 근육하고, 뛰었을 때 움직이는 근육하고, 어느 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지? 여기죠. 흉식 호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흉식 호흡은 급할 때 얘를 움직여줘야 돼요. 복식 호흡은 좋기는 하나 복식 호흡만 하고 흉식 호흡이 안 되면 위급할 때 얘 못 써. 이거 못 들어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는 얘도 따라서 움직여야 돼. 복식도 복부도 움직여주고 얘도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다리를 움직여서 걸음을 많이 걸어서 산소를 많이 쓰니까 부산물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얘는 지금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얘 보고 그동안은 쓰지 않던 얘한테 신호를 줘가지고 이거 들어올려 할 거 아닌가? 이거 들어올려야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 이걸 딱 들어올렸더니 방구가 픽픽픽 나와. 가스가 빠져나가. 심장이 제대로 뛰어. 혈압이 조절돼. 뭐 어떻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봐. 다리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미주신경, 자율신경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가 다리를 움직여주고 많이 걸으니까 미주신경이 살아났다 이 말 아닌가? 이게 지금 이게 과학에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야. 오직 수행자만 알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자율신경을 차단시켰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어디 있었노? 예? 이산화탄소인데 그래 그것을 일단 신경이라는 것은 몸을 지나가잖아. 그 이산화탄소는 그것을 움직이는 역할만 여기가 했을 뿐이고, 얘가 미주신경이 따라 내려가는데 얘를 꽉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신호를 저기 스위치를 아무나 넣어도 여기서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해암이 자네가 뭐 했느냐면, 인체 신경 흐름들을 사색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바로. 숨 내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가슴을 움직여 주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 가슴 속에 들어가면 미주신경은 오른쪽 식도 옆으로 붙어 지나가. 내려와서 이쪽을 밑으로 지나간다고. 내려와서 횡격막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내려가서 위장, 소장, 직장, 결장, 간략근까지 다 분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호흡이 안 돼서 답답했다 이 말은 여기를 압박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이걸 압박시키니까 내려가는 미주신경을 압박시켰다.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할 수밖에. 근데 이렇게 누르고 있던 이거를 이게 누가 눌렀지? 경직이 누른 거지. 이거 누르고 있던 거를 들어주려는데 내 의식으로는 이게 못 들어올려. 절대 이거 못 벌려, 이거. 인간의 의식으로는. 안 되니까 전자동 시스템인데 지가 뭐 잘하는 사람이 이거 벌리고 싶다가 벌려져? 안 되지. 그러면 뇌에다가 얘가 스위치 작동할 수 있도록 자동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얘를 근육을 벌어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넣어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벌어진 거지. 벌어지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미주신경을 놔준 거야. 압박하던 거지.
놔주니까 기능이 회복된 거지. 자, 봐봐. 이게 얼마나 지금 과학적인가. 이거 아는 수행자 지금 오늘날 전 지구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이걸 오랫동안 방치해버리니까 인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혈압 올라가. 영양분 흡수 못하니까 비쩍 말라. 위장 기능 떨어져. 소장 흡수 못해. 대장 가스 차. 오줌 간략한 일을 못 움직여. 대소변 마음대로 안 돼. 온도 조절 안 돼. 전 기능이 소위 말하는 인맥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이야. 이건 죽으러 가는 거지. 수행자들이 거기 와서 딱 멈췄다, 지금. 이 같은 원인도 모른 채 멈춰 있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까워서 사색을 하라고 했던 건데, 아직도 내 법문에 대한 법문을 기전으로 듣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듣다가 언제 이제 똑바로 볼까? 똑바로 듣고 싶어도 2번, 3번, 4번, 5, 10번 들어봐라. 그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러다 언제 눈 뜬다고? 자기가 걸려야. 딱 걸리면 그때서야 눈 뜬다고. 그럼 이거를 이런 이산화탄소 부족증이 걸려가지고, 근데 또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이, 야, 이산화탄소는 많이 빠져나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인체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정말 과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산소 해리가 일어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산소를 가지고 세포한테 못 갖다 줘. 그러니까 인체는 시스템이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꼭 다리로만 움직여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화학상에서 파는, 가스상에서 파는 이산화탄소 그거 마시면 안 되냐? 이산화탄소, 산소 파는 데 가서 이산화탄소 사가지고 한 마셔보래. 어찌 되는 거야? 즉선. 이런 원리가 우리 인체에 숨겨져 있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이산화탄소.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뭐야? 왜 이산화탄소를 얘기 꺼내고 산소 얘기를 왜 꺼내고 앉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수행자는 그냥 수행 그만두는 것이 세포를 덜 죽이는 거다. 이 원리를 모른 채 수행하던 사람들은 결국 서서히 이 자율신경이 하루아침에 딱 무너지지 않아요. 다치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미끄러져. 대부분 수행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특히나 호흡 수련하는 사람들, 좌선하는 사람들, 돌을 갈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것은 호흡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호흡 근육 딱 다치면 이거 전신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끌면, 이 상태에서 오랫동안 끌면, 즉 이산화탄소를 부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놔두면 몸은 점점 경직돼 들어와요. 이렇게 경직돼 들어올 때 아까 얘기했던 척추 옆, 양쪽 옆이 근육들이 고래심줄같이 인대로 바뀌어버린다. 근육이 인대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호흡 근육은 영원히 못 써.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근데 이걸 푸는데 이번에 획기적인 걸 내가 지금 해시라고 찾아낸 거잖아. 그렇게 몸으로 풀 수 없는 거를 과학이 만들어 놓은 약물을 활용해서 그 시술을 해주니까
인대처럼 됐던 것이 확 풀어져 버립니다. 이게 풀어진다고 해서 금방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랜 세월 끄두어 있는 이 근육을 그 시술 한 방으로 막 물렁물렁하게 만든다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 굳어들을 일은 없지. 지속적으로 풀어가면서 서서히 몸이 회복될 테니 아마 이 시술을 받았는 사람들은 한두 달씩 흘러가면서